네, 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피입니다. 네. 오늘도 차주분이 동승하셨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분 모셨고요. 네. 네. 네, 시민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계신 네. 히어로, 빠밤. 네, 소방관이십니다. 응급출동하시는 소방관의 꽃. 네, 네. 제일 네. 멋있는 지금 일이죠. 네, 119 부르시면 바로 달려오시는 분. 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분을 만나실 수 반드시 있습니다. 오십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승하는데 마음이 되게 편하네요. 아, 되게 편해요. 좀 다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진짜 약간 네. 긍정 있게 있다. 예, 바로 응급처치 들어가고요. 네. 바로 저희는 안전한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터보 엔진인데 이렇게 그 토크밴드가 나오는 폭이 이렇게 넓진 않네요. 아무래도 이제 세타2 엔진이 내구성 이슈가 좀 있었죠. 네. 예, 그래서 초기에는 271마력으로 냈다가 요거는 조금 245마력으로 줄였다가 아, 다시 더 낮춘 거예요, 그러면? 네네 아. 또 235마력은 또 낮췄네요. 아. 네. 이게 내구 세팅과 연비 세팅을 동시에 이제 고려를 해서 네. 예, 부스트업을 좀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네. 차에 싫다 보니 네. 연비를 고려를 더 했을 수도 있죠. 자체가 크고 네. 중량이 많이 나가고 기본적으로 4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크 분배를 합니다. 네. 예, 토크 분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스포츠 운전 시 65, 35에서 50대 50 그 사이로 분배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면서 코너에서 악셀을 밟아보고 떼보고 네. 하면은 이제 느낄 수가 있겠죠. 이게 후륜 기반의 사륜 구동하고는 또 다른 그렇죠. 대분인데 네. 후륜 쪽에서 스포츠 거동이라 그러면 후륜 쪽에 9 내지 8이 갑니다. 네. 그래서 전륜 쪽에 1 내지 2 정도만 분배를 하는 식으로 스포츠 배분이 되는데 요건 전륜 구동이란 말이에요. 네. 전륜 구동이니까 뒤에 뒤쪽으로 언더스티어를 줄여주는. 그렇죠. 네, 그런 언더스티어를 역할을 하게 되죠. 줄여주려면 최소 35% 이상이 가야 돼요. 네. 그러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50%까지도 가야 스포츠 주행 시 맞는 이 토크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음표를 보시면 후륜 구동은 9대1이 스포츠 거동이라고 하는데 얘는 왜 6.5대 3.5, 아, 그 5대5 비율만 보고. 예, 비율만 네, 보고 그럴 수 이상하다 있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이게 전륜 구동과 후륜 구동의 차이입니다. 차이죠. 네. 전륜 구동에서 토크 배분을 하는 목적은 언더를 빼는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차가 파고들게 하는 약간 오버 쪽의 성향을 주면서 뉴트럴에 가까운 동작을 만들어 주게끔 배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뒤쪽에 토크 분배가 많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륜 구동에서 사륜 구동은 언더스티어가 사실은 혐오할 만한 현상이거든요. 차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 그 병신짓을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이고. 그렇죠. 후륜 구동에서 사륜 구동이 왜 앞쪽으로 1만 가냐면 네. 뒤가 9가 가고 요것 같은 경우에는 거동에서 오버가 나서 차가 돌아가는 현상만 잡아주면 되니까 한 10% 정도만 가도 어느 정도 잡아줘요. 그런데 전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빼주려면 네. 뒤쪽으로 확실하게 부담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35% 이상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륜 구동 같은 경우에 경제 운전을 하게 되면 10대 빵, 9대 1, 뭐 8대 2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뒤쪽에 토크 배분이 별로 안 가는 게 경제 운전이고 뒤쪽으로 토크가 많이 가면 갈수록 스포츠 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륜 구동하고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 차가 진입 언더는 살짝 있지만 일단 코너를 돌아갈 때는 언더가 잘 빠져요. 네, 안정적이에요. 네. 자, 지금 컴포트 모드로 자동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컴포트 모드니까 저 언덕 방지턱 넘어갈 때 상당히 동작이 크죠. 네네. 네, 크고 넘은 다음에 악셀을 밟으면 제가 좀 한참 생각했다가 이제 좀 편안해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네. 현대에서는 이제 H트랙을 위아 마그나하고 현대 캐피코에서 개발했다. 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예, 그런 건 다 무시하시고 요거 마그나 파워트레인에서 기본을 가져다가 세팅을 한 거예요. 네. 독자 개발이라는 거는 469독에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메가 서플라이 회사의 그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와서 네. 다듬습니다. 엑스드라이브도 그렇고 포매틱도 그렇고 폭스바겐이라든지 포르쉐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469독 쓰는 브랜드들은 아우디 꽈트로도 그래요. 아우디 꽈트로도 기본적으로 469독 시스템을 가져다가 손을 보는 거지 네. 직접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하는 것보다 사다 써서 이렇게 변경하는 게 훨씬 더 그러겠죠. 개발 효율이 높아요. 네, 네. 예, 그런데 현대에서는 우리가 개발한 거다. 물론 뭐 그 가져다가 이렇게 개조하고서 뭔가 이렇게 튠을 해서 개발한 거는 개발한 거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베이스는 마그나 파워트레인이고요. 네, 마그나 파워트레인 중에서 이런 타입을 액티브 토크 컨트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예, 그러니까 뭐 풀
풀타임이다, 뭐 파트타임이다, 예전에는 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고, 네. 상시사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썼는데, 그리고 이제 디퍼런셜 케이스도 트랜스퍼 유닛이냐 아니면은 뭐 센터 디퍼런셜이냐 이런 구분을 했었어요. 네. 근데 요즘 그런 구분 안 하고 그냥 트랜스퍼 유닛인데 타입에 따라서 그냥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풀타임도 토크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는 풀타임이 있고 들어가 있지 않은 풀타임이 있고, 파트타임은 뭐 아시다시피 수동으로 네. 뭐 요즘도 파트타임 또 자동으로도 분배가 됩니다. 5대5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파트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그 험로 집화를 할 때 네. 필요한 어떤 그 사륜 배분을 이제 파트타임, 예전에 왜 그 내려가지고 휠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렇죠. 건지고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아니면 뭐 기어처럼 이렇게 늙고 빼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식으로 주행 안정감을 가져가는 방식의 사륜 구동을 액티브 토크 컨트롤이라고 해서 BMW X 드라이브라든지 뭐 이런 현대 H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전자식 사륜 구동은 다 거기로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1스피드 방식이고 2스피드 방식이고 체인 방식이고 기어 방식이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분류가 이제 세부적으로 되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스피드의 기어 방식이 들어가는 주행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액티브 토크 컨트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캐나다에 있는 마그나 파워트레인사에서 기본적인 구조를 사다가 네. 협업을 해서 위아 마그나사는 이제 마그나사랑 협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합자로 해서 설립한 회사예요. 그래서 나는 마그나다 이 말 있잖아요. 위아 마그나.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발한 거다 그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그나니까. 예, 그 사륜구동을 좀 색깔에 맞게, 브랜드 컬러에 맞게 다듬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고요. 네. 예, 그걸 현대 캐피코에서 튜닝을 하는데 이제 관여를 했다. 네. 그래서 이건 우리 거다. 뭐 지네들 거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뭐 자기들이 파는 거니까. 명칭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마그나사 파워트레인을 갖다 쓰는 거는 네, 같아요. 네. 저희 BMW X 드라이브하고 지금 이 H트랙하고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허. 예, 대신 이제 전륜구동에서 작동을 하고, 뭐 제네시스는 후륜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튜닝을 잘 했어요. 그래서 이 튜닝을 어떻게 잘했는가를 알 수 있냐면, 진입 언더가 확실히 있어요. 얘가 언더 성향인데, 진입을 하면서 코너에서 이제 하중 이동을 할 때 그때 언더를 효율적으로 잘 빼주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전자식 사륜구동 액티브 토크 컨트롤의 목적에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액티브 토크 컨트롤은 주행 시에 언더를 빼서 주행 안정감을 높여주는 그 목적에서 사용이 됩니다. 얘가 스포티한 것을 목적으로 만든 차라면 네. 훨씬 더 코너를 좀 더 안으로 파고들여야 될 텐데 얘가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란 말이죠. 살짝 언더만 네. 빼는 정도의, 예. 언더로 밖으로 밀려 나가면 위험하니까 네. 밖으로 밀려 나가지 않도록 앞에 어차피 구동력을 뒤로 좀 빼서 밸런스를 잡고 나가게. 네. 그런데 차는 이렇게 휘청 안 하게. 그렇죠. 그 정도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크 배분을 하면 언더가 빠진다는 거를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차가 진행을 하면서 가속을 할 때 그립을 쓰다가 이렇게 코너링을 하게 되면 횡그립까지 같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악셀에 토크를 가하게 되면 접지로 인한 관성을 저항하면서 차가 나아가려는 그런 마찰력에 의한 접지까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접지력을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 버려요. 네. 이 마찰에서 생기는 가속 토크를 뒤쪽으로 해서 약간 힘을 분산시켜 놓으면 앞바퀴에 가해지는 접지의 부담이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이. 쉽게 이야기하면 컴퓨터로 이제 뭐 워드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네. 전화가 왔어. 네. 많이 짜증 나잖아요. 네. 힘든 거야. 예. 근데 전화 통화 받으면서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네. 양 PD가 와서 말을 거네. 네. 아이씨 미쳐버리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양 PD를 잡아가면 이게 토크 배분입니다. 네, 그럼 편해지는 거예요. 아주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뒤로 잡아가는 게 양 PD를 잡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귀찮게 하는. 예, 그러면 앞에 워드를 치고 있는 김고무님이 편해지겠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거독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륜 배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서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화 받고 타이핑만 하면 되잖아요. 오탈자 막 생겨. 예. 떠드는 양 PD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고모님이 살았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유는 자칫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이 많다거나 굉장히 귀찮은 존재로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양 PD는 오토교의 언더티어인 거죠. 제가 사륜 분배가 되는 거죠. 해결해야 할 문제. 그렇죠. 언더스티어. 항상 해결해야 될 문제. 하지만 적당한 언더는 어떻다? 안전운전에 안전하고 도움이 좋다.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
적당한 조잘거림은 어떻다? 영상에서 활력을 불어넣는다. 적당한. 네. 네. 하지만 과도하면 처박힌다. 그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산타페가 이게 스포츠 거동에 최적화된 차는 아닌데 네. 저번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안정적으로 차를 운행하시고 싶은 분들은 H트랙 모델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게 훨씬 유리하죠. 왜 그러냐면 잊어버리고 달리면 되거든요. 네, H트랙에 빠져 있으면 언더 성향이 명확해지는 차예요. 근데 그 언더 성향을 빼주는 네. 역할을 H트랙이 하는데 현대에서 세팅을 언더를 빼서 안정감을 주는 그 부분에 역점을 맞춰놨어요. 네. 스포츠 운전에 적합한 H트랙은 아니고 아니죠. 안정감을 가지면서 코너링을 하면서 차의 거동을 잡아주는 면에서는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오디오 사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옵션은 아니에요. 요거는 굉장히 유용하고 네. 필요한 옵션이니까 요거는 가급적이면 같이 출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사륜인데도 불구하고 앞쪽에서 스키드업이 많이 나죠.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언더 언더라는 성향이에요. 이야기예요. 언더스테이싱 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륜 조향의 그 배분이 잘 돼 있어서 네. 차가 옆으로 개걸음치는 현상은 크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크 분배가 지금 후륜 쪽으로 잘 들어가서 전륜에 적절하게 언더를 잘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빼주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더가 명확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코너링이 네.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지금도 롤이 크게 일어나잖아요. 네. 예, 기본적으로 편안한 어떤 승차감 위주의 세팅이기 때문에 하중 이동이 그렇게 막 지금 잘 잡아서 돌아가죠. 예, 그게 운전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차체 거동에서 불안감을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차가 하중을 딱 받았을 때 네. 악셀을 살 떼면 안으로 살짝 들어가는 경향도 있어요. 예. 그게 보일 듯 말 듯 한데 밸런스가 황당한 그 SUV 밸런스는 아니란 이야기죠. QM6에서 보여준 딱 그 정도의 네, 타고듬, 네. 네, 그 정도는 보여주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QM6 할 때도 안정감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차로 보인다라고 했듯이 네. 산타페도 안정감에 있어서 아주 크게 문제를 드러내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오해를 하시는 게 사람들이 네, 이게 바운스를 하고 이럴 때 차가 약간 뜨잖아요. 네, 뜨는 그 자체를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서스펜션,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서스펜션을 무조건 단단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바운스가 되면 차는 허공으로 살짝 뜨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뜰 때, 와, 이게 어디로 이렇게 튈지 모르겠다 하는 차가 있는가 하면 딱 뜨면서 야, 착지할 때 얘 바로 안 깼네라고 믿음을 주는 차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두 가지, 그렇게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부드러우면서도 자세가 안정된 거, 그게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얘는 막 극찬할 정도는 아니지만 울렁거리는 놈에서 떴을 때 불안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가 아주 그 경계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가성비도 보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아리까리하다 하면서 네. 예, 우리가 하부라든지 구조를 보면 부족한 듯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을 잘 주는데 네. 주행적인 측면에서도 베스트는 아닌데 그렇다고 불안하지도 않고 네. 그냥 적절히 잘 해놨네. 네. 요 경계를 아주 잘 맞춥니다. 네. 이것도 기술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도 기술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정말 언더로 처박힐 것 같았고 거동이랄 것도 없는데 네. 지금은 롤에 비해서 안정감을 어느 정도 잘 살려놓고 있고 그다음에 후진동이라든지 뭐 코드리포스 별에서도 언더에 비해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성격이 네. 좀 더 편안해진 어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느낌은 좋아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국민들이고 같은 말하자면은 생활 전선에 계신 분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영진이고 브랜드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라는 경영진과 브랜드.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게 너무 싫어요. 맞아. 그러니까 현대에서 가장 먼저 내는 입장이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좋게 봐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공감 능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인성이에요, 인성. 그럼요. 브랜드에도 그런 인성이라는 게 있는데 현대는 공감 능력이 너무 없다는 거죠. 맞아.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분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는 가장 먼저 내는 입장이 결함이 아니다. 제일 먼저 뉴스에 그게 나와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얘기가 국가수 얘기예요. 국가수에 의뢰를 했다. 결과 나올 때까지
그건 뻔해요. 국가수에서는 제조사 말 그대로 읊어요. 국가수에서는 자동차를 제대로 조사할 만한 인력과 장비가 없습니다. 제조사의 어떤 장비와 제조사의 인력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 지식은 자동차와 관련된 사람들, 그 종사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들이 내는 결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일 거예요. 법의학을 전공하신 분이 뭐 자동차 관련된 기계를 어떻게 알아요? 맞아. 제조사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물론 왜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고 기업 입장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2차, 3차 소송 휘말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결함이 아닌 걸 결함으로 해서 브랜드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현대차 이미지가 스크루지 같아요. 맞아. 스크루지는 법적으로 그 사람을 벌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 하지만 못 듣지. 비난의 대상이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땅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를 저버렸다 그래서 도덕성이 충족이 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짓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완전히 떨어지고 그 사람은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법적으로 무슨 잘못했냐, 브랜드에서 현대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사고가 났는데 그 우리 책임 아니다고 뭐 당연히 우리가 우리 입장을 표현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반대로 소비자들이 현대 나 그래서 싫어, 난 그래서 너희들이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 너희들은 국민 기업을 대표할 수 없어, 현대 너희들은 양아치야, 이렇게 욕하는 것도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맞아. 이것도 법적인 책임 없는 거예요. 그것도 국민의 자유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우리를 왜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법적으로 무슨 책임이 있다고 우리를 매도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업에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마땅히 그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야죠. 그래서 현대가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어느 메이커나 마찬가지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내국민으로부터 야, 현대는 우리 정말 국민 기업이야, 우리가 살려야 돼 하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바꿔나가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중요한 어떤 급발진 사고라든지 산타페 사고 같은 정말 언급하기도 싫은, 생각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사고예요 진짜. 근데 그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그냥 한 번쯤은 법적인 책임 다 접어두고 그 피해자를 위해서 구제 노력을 좀 했으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모습을. 근데 너무 생각이 많아 현대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2차 3차 또 이런 보상을 해야 되고 줄줄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그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줍니다, 감정적으로. 근데 그 감정적인 손을 내밀지를 않는데 절대로 손 안 내밀죠. 현대차 타면서 현대차 탄다, 나 산타페 탄다, 나 그랜저 탄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랑 안 해요. 현대차를 타고 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현대차밖에 고를 게 없었어 이러고 선택을 합니다. 10명 중 5, 6명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좋아서 선택하는 사람들은 예전처럼 많지 않습니다. 물론 현대 좋아서 선택하시는 분들 지금 계세요. 하지만 현대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지가 생기면 현대차 등 돌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현대차는 정비의 용이성 때문에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부품의 가격의 어떤 안정화, 또 시간. 우리 국내에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현대차를 능가하시는 브랜드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은 자동차에 무역 장벽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도 현대차가 뭐 옵션이든 뭐 자동차 가격이든 여러 가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대차를 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에 기고만장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뀌는 거고, 그랜저 HG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시장의 경우는 선택지가 많아요. 그리고 AS의 이점이 해외에서는 발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를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대차의 민낯입니다. 그러니까 차포떼고 정당하게 경쟁을 하면 품질만으로서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AS의 장점, 이것 때문에 현대차를 압도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홈그라운드의 이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현대차를 살 수밖에 없는 국민들에게 도덕적인 사랑까지 받으시면 나중에 선택지가 생기더라도
국민들이 쉽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인 하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두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생기면 바로 등을 돌릴 겁니다. 미련 없이 등을 돌리고 현대를 떠날 거예요. 요즘 젊은 20대, 30대 오너들이 수입차 불편을 겪으면서도 빠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해외 시장에 나가게 되면은 이거보다 뭐 가성비가 더 좋은 모델이 더 있겠죠. 네. 예,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서 보면 산타페 요 정도 사이즈에서 요 정도 가격대 요 정도의 AS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차로는 뭐 별로 그렇게 선택지가 이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 베스트라서 선택하는 거라는 의미보다는 얘를 대체할 수 있는 모델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 그게 이제 차선이 없어요. 차선이. 그러니까 현대가 너무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네. 경쟁자들이 너무 못해요. 아, 맞죠. 예. 그 경쟁자들이 뭘 못하냐면 가격 경쟁력을 못 가져오고 AS 효율성을 못 가져오니까 현대랑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두 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둘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현대가 잘한다기보다는 경쟁자가 너무 못해서 현대의 상품성이 이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답답한 경우죠. 이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처럼 선택지가 많고 정말 많은 브랜드가 차포 뛰고 정말 홈 어드밴티지 뛰고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어떤 시장 구조별은 소비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데 서로 경쟁해서 가격도 낮아지고 서비스 품질도 높아지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공정한 싸움 자체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현대가 절대적인 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그런 어떤 그 AS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대 상품성이 좋다, 산타페 상품성이 제일 좋지 않냐, 얘는 그냥 적정 수준이고 이 가격에서 딱 바랄 만한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닌데 다른 경쟁자들이 너무 못해요. 다른 경쟁자들은 그만큼도 못하고 그 정도 상품성도 안 돼요. 그냥 산타페 그냥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요게 이제 2,763만원 그 프리미엄. 이것도 시작부터 프리미엄이네. 이 이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제일 위가 뭘까 궁금하네요. 제일 위가 인스피레이션, 그 중간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이름이 셋 다 어마무시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우 등급 했듯이 1등급부터 시작이야. 네. 1등급에 그렇죠. 1 플러스 2 플러스야. 그렇죠. 뭘 사도 얘는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에는 이 썬루프 그 파노라마 선택 못해. 아, 그래요? 네. 오.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스페셜부터 선택을 해야지만 돼요. 그래야 파노라마 집어넣고 그 ACC도 집어넣고 다 할 수 있어요. 뭐냐고, 프리미엄인데 왜 안 들어가게 해놓고 프리미엄이라고 해. 하긴 요즘 뭐 프리미엄 안 붙이면 우리나라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본다는데. 보면 아파트 이름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캐슬이야. 다 캐슬이야 다. 근데 닭장 같은 아파트인데 캐슬이야. 힐스테이트. 와 진짜 이름 창고네 진짜. 하버드에 한국 학생 2명이 갔는데 네. 한 학생이 공부를 더 잘했는데 네. 장학금 신청했는데 그 다른 학생이한테 장학금이 떨어졌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 사무실에 컴플레인 하러 갔는데 네. 과 사무실 직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너는 캐슬에 살잖냐, 응? 쟤는 파크에 산다. 장학금을 미국에서는 얘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파크는 너, 굉장히 퍼블릭한 데고, 그러니까. 캐슬은 진짜 노블레스 영역이거든. 근데 캐슬에 살면서 어. 이런 품통까지 바랄래. 막 어. 그래서 한마디 못하고 나왔다잖아요. 근데 그 파크뷰가 60평대고 롯데캐슬이 30평대야. 그러니까. 이런 반절이 있을 줄은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름을 너무 말도 안 되게 진단 말이지. 시작부터가 프리미엄이야. 깡통차로 타면 가성비는 되게 좋아요. 네. 이게 3천만 원이 안 되는데 이 정도 성능을 얻을 그래요.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2,763만 원 그대로 뽑아가지고 난 그대로 탈래. 제조사에서 극혐을 하죠. 왜냐면은 이 내비게이션 패키지 뭐 프리미엄 오디오가 진짜 많이 남는데 안 사거든. 우리가 저번에 오디오 얘기를 하니까 네. 그 개발자분들이 몇 분이 이제 댓글을 다셨어요. 네, 그래서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작정 싸진 않다. 네, 맞아요. 자동차는 오토모티브라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오토모티브 인증하려면 돈 많이 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전자제품하고 다른 게 뭐냐면
자동차는 한 번 인증받으면 6, 7년씩 써요. 똑같은 부품을 6, 7년씩 사용한단 말이에요. 전자제품은 길어야 1년이고 짧으면 6개월마다 교체를 해야 되고 그때마다 인증 다 받아야 되고 그때마다 제조 라인 다시 다 바꿔야 되고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초기에 개발비가 뭐 많이 들어가든 인증비가 많이 들어가든 그건 7년으로 해서 나눠봐요. 개발비가 훨씬 더 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치. 그리고 점점 매수가 늘어나고 이제 자동차 출고수가 늘어나면 부품수는 내려가요. 네. 그 단가는. 그러니까 자동차는 요런 어떤 옵션들이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다. 뭐 인증비가 많이 들어간다. 아무리 실드 쳐봤자 실드 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발하시는 분들 자꾸 이렇게 막 저 도발하시면 뭔가 다 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시면 저도 적당히 할게요. 네. 도발 댓글이 많았구나. 아니 근데 이제 좀 정중하게들 많이 하셨어요. 네. 정중하게 도발하지 마시라며. 네, 저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확실 파괴 아시죠? 네, 서로 망하지 맙시다. 군사 전략 중에서 제일 무서운 전략이 상호 확실 파괴야. 이게 핵 전략이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구시오론하고 미국하고 냉전할 때 서로 핵소문 다 망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전략이죠. 가장 안전한 전략이야.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적당히 하면 원가는 안 깎게요. 듣고 계시죠? 네. 이 양PD도 우리 편집장 약점을 몇 개 쥐고 있는 것 같아. 저요? 편집장 양PD 앞에 꼼짝을 못해. 같이 나눠가죠. 응? 저 약간 아니요. 상호 확실하고. 저도 몇 개 가지고 아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상호 확실 파괴. 우리 둘 다 가. 그럼. 강한 걸 몇 개씩 가지고 있죠. 오픈하면 서로 죽어요. 그러니까 잠자코 사이좋게 지내는 걸로. 네. 그래서 현대차 가성비를 얘기할 때마다 찜찜하지만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눈물겨운 현상. 네.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걸 기분 좋게 현대는 가성비가 좋아요, 짱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너희들이 잘하는 건데 맞아. 인정하고도 정말 기분이 더러워.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기분이 찝찝하고 맞아. 짜증이 나. 맞아. 이게 현대의 문제인 거야. 맞아. 아십니까? 현대 노동자들이나 현대의 어떤 엔지니어들, 개발자들 그 분들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경영진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기업의 문화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세대도 이제 바뀌었으니까 점점 바뀌겠죠. 바뀌겠죠. 네. 어떤 색깔로 바뀔지는 또 기다려 봐야 되는 그래서 산타페를 추천을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네. 이 정도의 급의 차를 살려면 산타페를 사세요 하면서도 기분은 진짜 안 좋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돼요. 맞아. 네.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이 별로 없어요.